한지원의 머리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신경을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지끈거렸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비단 커튼을 뚫고 들어와 억지로 눈을 뜨려는 그녀의 시야를 어지럽혔다. 이곳은 강남에 있는 그녀의 좁지만 정돈된 아파트가 아니었다. 묵직한 침향 냄새가 감도는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었다. 그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푹신한 매트리스를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흘러내린 실크 이불 아래로 드러난 어깨와 피부에 남은 희미한 흔적들이 어젯밤의 기억을 자극했다. 위스키의 독한 향, 파티장의 시끄러운 재즈 음악, 그리고 심연처럼 깊은 검은 눈동자를 가진 남자. 통제할 수 없는 파도처럼 공포심이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때 방 구석의 가죽 소파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원 팀장, 예상보다 늦게 일어났군. 그 목소리는 그녀의 혼란스러운 사고를 단번에 끊어놓았다. 지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화인그룹의 CEO 강도진이 다리를 꼬고 앉아 두꺼운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를 입은 그는 흐트러진 지원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날카롭고 이성적인 모습이었다. 도진의 시선이 그녀를 훑고 지나갔지만 그 눈빛에는 하룻밤을 보낸 남녀 사이의 어색함이나 당황스러움은 전혀 없었다. 마치 사건 현장의 증거물을 검토하는 판사처럼 냉정할 뿐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지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강 대표님, 제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방어 기제가 작동하며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누군가 파해놓은 함정인지 판단하려 애썼다.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침대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긴 그림자가 지원의 위로 드리워졌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건넸다. 정중한 제스처였지만 그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기억이 안 나나 보군. 어젯밤 내게 매달려 5,000달러짜리 슈트에 구토를 하고 기절해 버린 일을 말이야.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취기에 강도진을 다른 누군가로 착각했거나 그의 위험한 매력에 이끌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였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대표님. 세탁비와 방값은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지원은 물잔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평소의 냉철한 태도를 되찾으려 노력했다. 그녀는 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선을 다시 그으려 했다. 강도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몸을 숙여 침대 끝을 짚고 지원에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남성적인 향수 냄새와 옅은 담배 향이 코끝을 찔렀다. 변상이라. 화인그룹 CEO의 하룻밤을 고작 푼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한지원. 그의 말 속에 담긴 은근한 위협에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강도진은 금융계의 백상아리라고 불리는 인물이었다. 방해되는 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집어삼키는 냉혈한으로 유명했다. 그런 그의 사생활에 얽혔다는 것은 위기관리 전문가인 그녀에게 치명적인 실수였다. 지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럼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녀는 강도진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약점이 될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대처법은 솔직하고 대등하게 맞서는 것뿐이었다. 강도진은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나와 결혼해. 지금 당장. 그의 제안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이라니요? 농담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겨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상황의 불합리함이 그녀의 논리적 사고를 마비시켰다. 나는 비즈니스에서 농담 따위는 하지 않아. 도진이 뒤를 돌았다. 내 이복형인 최민석 전무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내 사생활을 공격하려 하고 있어. 그는 내가 아직 채우지 못한 유일한 약점인 안정된 가정을 빌미로 나를 끌어내리려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서류를 집어 지원에게 던졌다. 종이들이 흩어지며 침대 위로 쏟아졌다. 그곳에는 지원의 학력, 경력, 심지어 고향에 있는 가족의 빚까지 상세히 적힌 그녀의 신상 명세서가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았다는 사실에 지원은 모멸감을 느꼈다. 나는 깨끗한 신원, 명석한 두뇌, 그리고 입을 다물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해. 무엇보다 나를 통제하려 들지 않을 뒷배경이 없는 사람이 적임자지. 한지원, 당신은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해. 도진의 말은 프러포즈가 아니라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저 값이 매겨진 상품에 불과했다. 지원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가 구기듯 내려놓았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SJ의 위기관리 팀장이지 대표님의 권력 게임에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제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거짓된 결혼 계약에 제 인생을 팔아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거절을 예상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자존심이라. 그 자존심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지. SJ 컴퍼니는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어. 나 외에는 아무도 그 회사를 구할 수 없을 거야.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지원은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불을 몸에 감고 욕실로 향하며 도진의 말이 그저 심리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와 동료들이 피땀 흘려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 방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선 순간 지원의 자신감은 산산조각이 났다.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보안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지원 팀장님. 한 팀장님 오셨다. 누군가의 외침에 기자떼가 그녀에게 몰려들었다. SJ 컴퍼니가 고위공직자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는데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들이 펀치처럼 그녀에게 쏟아졌다. 자금 세탁, 정보 유출이라니. 하나같이 회사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혐의들이었다. 지원은 겨우 기자들을 뚫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상황은 밖보다 더 처참했다. 파란 조끼를 입은 수사관들이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봉인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구석에 모여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의 멘토인 박 대표는 머리를 감싸쥔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지원이 다급하게 물었다. 박 대표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함정에 빠졌어, 지원아. 오늘 아침 정체불명의 거액이 회사 계좌로 입금됐고 곧바로 국세청과 경찰이 들이닥쳤어. 누군가 작정하고 우리를 매장하려는 거야. 지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너무나 완벽하고 잔인한 타이밍이었다. 머릿속에서 강도진의 경고가 다시금 울렸다. SJ는 당신 생각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해 있어.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이 모든 상황이 그가 말한 권력 전쟁의 여파이거나 그가 설계한 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이것이 최민석 전무의 짓이라면 SJ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진 새우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태풍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녀의 회사를 짓밟고 있는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강도진뿐이었다. 그녀의 자존심이 비명을 질렀지만 동료들의 눈물과 박 대표의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아까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기다리고 있었어, 한지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도진의 목소리는 평온했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다. 마치 스스로 덫에 걸려든 먹잇감을 바라보는 듯했다. 동의합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에 앉은 당사자였다. 내 사무실로 와. 세부 조항은 그곳에서 논의하지. 강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다. 지원은 휴대폰을 내리며 결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박 대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모두 진정시키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녀는 화인그룹 본사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거대한 유리타워, 그 꼭대기에 강도진이 있었다. CEO 집무실에 들어서자 도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책상 위에 놓인 2장의 계약서를 가리켰다. 생각보다 빨리 왔군. 침몰하는 배에서 동아줄을 잡을 줄 아는 현명함이 있어. 빙빙 돌리지 마십시오. 지원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SJ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지금 당장. 그게 확인되면 서명하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요구에 도진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곧바로 내선 전화를 걸었다. 김 법무팀장, SJ 컴퍼니건 깨끗하게 정리해 꼬리 자르기로 심어둔 허수아비 재무이사에게 모든 혐의를 덮어씌우고 언론 플레이 시작해. 경찰은 즉시 철수시키도록. 그는 짧은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끝났다. 1시간 안에 상황은 종료될 거야. 지원은 소름이 돋았다. 전화 한 통으로 회사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의 권력은 실로 공포스러웠다. 도진은 계약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동안 당신은 완벽한 아내 연기를 해야 해. 대가로 SJ를 보호하고 계약 종료 후 50억 원을 지급하지. 지원은 펜을 들어 계약 내용을 훑어보았다. 부부로서의 의무 조항에서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설마 그 일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녀의 질문에 도진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걱정 마. 어젯밤은 사고였어. 맨정신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자는 취미는 없으니까. 우리는 각방을 쓸 거야. 그의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자존심의 상처를 느꼈지만 지원은 망설임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검은 잉크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이것으로 그녀의 운명은 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와 묶이게 되었다. 도진은 계약서를 회수하며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옥에 온 걸 환영해. 강도진의 부인.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이 한지원을 덮쳤다. 그녀는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다. 위액이 넘어올 때마다 식도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며칠째 계속되는 원인 모를 소화불량과 피로감은 단순한 스트레스라고 치부하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출근길 약국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죄인처럼 구매한 물건이었다. 설명서에 적힌 대로 테스트기를 사용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마침내 결과창에 선명한 2줄이 나타났다. 지원은 숨을 멈췄다. 현실감이 사라지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에 가까웠다. 특히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다. 강도진과의 결혼 계약서, 12조, 사망,
갑과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스캔들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사적인 문제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며 위반 당사자는 거액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임신 사실이 발각된다면 강도진은 이것을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는 그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채 자신을 속이고 결혼하려 했다고 생각할 것이 뻔했다. 그날 밤에 기억이 없는 그에게 이 아이는 불청객이자 사기극의 증거물에 불과할 테니까. 지원은 테스트기를 휴지로 꽁꽁 싸서 휴지통 깊숙한 곳에 버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이 결혼은 SJ 컴퍼니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고 그녀는 이제 막 호랑이 등에 올라탄 참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강도진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다. 예식 준비를 위해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가야 한다는 통보였다. 최민석 전무 측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결혼 일정을 앞당겼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지원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약속 장소인 청담동의 고급 웨딩숍으로 향했다. 숍에 도착하자 강도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미간을 찌푸린 표정이 몹시 날카로워 보였다. 지원이 다가가자 그는 시선을 들어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비 신부를 보는 눈이 아니라 업무 파트너의 상태를 점검하는 상사의 눈이었다. 안색이 좋지 않군. 어디 아픈가? 도진의 질문은 걱정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웠다. 중요한 쇼를 앞두고 배우의 컨디션 관리를 지적하는 감독의 말투였다. 지원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요즘 회사 일 마무리하느라 잠을 좀 설쳤을 뿐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도진은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턱짓으로 탈의실을 가리켰다. 서두르지. 내 뒤 타임 스케줄이 빡빡해.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웨딩드레스를 입는 동안에도 지원은 현기증을 느꼈다. 코르셋이 복부를 조여오자 숨쉬기가 힘들었다. 거울 속에 비친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뱃속의 비밀을 감춘 채 순결을 상징하는 드레스를 입고 있다니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 커튼이 걷히고 지원이 단상 위에 섰다. 강도진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는 감탄도 실망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직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도진은 지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웃어. 밖에서 기자가 찍고 있어. 쇼윈도 부부 연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원은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망원 렌즈의 반사광이 번쩍이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행복한 신부처럼 환하게 미소 지었다. 도진 역시 다정한 눈빛을 연기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최민석이 당신 뒷조사를 다시 시작했어. 고향에 있는 부모님 집 주변에도 사람을 심어놨더군. 도진의 말에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약 그들이 그녀가 산부인과에 간 기록이라도 찾아낸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제 가족은 건드리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항의했다. 도진은 여전히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내가 건드리는 게 아니야. 내 형제가 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흠잡힐 행동은 하지 마.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전부 깨끗해야 해. 피팅이 끝나고 도진은 지원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신혼집으로 사용할 펜트하우스로 이동하는 길이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오늘부터 합숙에 들어가야 했다.
차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다. 지원은 창문을 조금 열어 바람을 쐬려 했지만 도진이 곧바로 창문을 닫아버렸다. 보안상 창문은 열지 않는 게 좋아. 도진이 건조하게 말했다. 지원은 속에서 올라오는 울렁거림을 참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차라리 잠이라도 자고 싶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뿜어내는 긴장감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다. 한편 화인그룹 본사 부회장실. 최민석은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사진 속에는 웨딩숍에서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도진과 지원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강도진, 이 교활한 자식. 게이라느니 고자라느니 하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급하게 여자를 끌어들였어. 민석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전무님, 한지원이라는 여자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SJ 컴퍼니 사태를 수습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은 비웃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다. 그래봤자 돈으로 팔려온 여자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지. 산부인과 성형외과 정신과 기록까지 싹 다 뒤져. 그리고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들도 찾아내. 강도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덕성에 흠집을 낼 만한 거라면 뭐든지 가져와.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원은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에 잠시 말을 잃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은 웬만한 운동장보다 넓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정돈된 공간이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도진이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다. 내 방은 반대편 끝에 있고 식사는 가정부가 준비해 줄 거야.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말해. 나에게 직접 연락하는 건 긴급 상황일 때만 허용해. 그는 간단하게 규칙을 설명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지원은 짐을 풀림도 없이 침대에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다. 아직은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그곳에 작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두려우면서도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지원은 허기를 느껴 주방으로 나왔다. 냉장고를 열자 각종 음식 냄새가 섞여 나와 비위를 건드렸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싱크대로 달려갔다. 다행히 먹은 게 없어 나오는 것은 위액뿐이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물을 마시러 나온 도진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빈틈없는 모습이었다. 어디 안 좋은 건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도진의 눈초리가 가늘어졌다. 그의 의심 많은 성격상 단순한 체기로 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지원은 황급히 물로 입을 헹구고 돌아섰다. 빈속에 스트레스성 위염이 도진 것 같습니다. 약 먹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지원은 최대한 태연하게 둘러댔다.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와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가져온 위장약이었다. 임신이라도 한 줄 알겠군. 증상이 딱 입더진대. 도진이 농담조로 던진 말에 지원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다. 그녀는 표정 관리를 위해 안간힘을 썼다.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대표님. 제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잖습니까? 지원은 정색하며 대꾸했다. 도진은 그녀의 반응을 살피듯 잠시 침묵하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겠지. 당신같이 철두철미한 여자가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지를 리 없지. 만약 그랬다간 계약 파기의 위약금까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질 테니까. 도진은 물을 마시고 방으로 돌아갔다. 지원은 그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킬 뻔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의심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맹수 같은 감을 가진 남자였다. 지원은 다음 날 도진의 감시망을 피해 병원을 가기로 결심했다. 회사 업무를 핑계로 외근을 나간 뒤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고 서울 외곽에 있는 허름한 산부인과를 찾았다. 최신식 시설은 아니었지만 보안 유지는 확실하다는 평이 있는 곳이었다. 초음파 검사 화면에 작은 점이 나타났다. 6주 되셨네요. 아기 심장 소리 들어보시겠어요? 의사의 말에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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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작지만 힘찬 박동 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지원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나 후회가 아니었다.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정, 그리고 보호 본능이었다. 이 아이는 강도진의 아이이자 자신의 아이였다. 비즈니스로 맺어진 차가운 관계 속에서 피어난 유일한 생명이었다. 나으시겠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나을 겁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오며 결심했다. 강도진에게는 비밀로 해야 한다. 적어도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그리고 최민석과 그의 하수인들로부터도 이 아이를 숨겨야 했다. 이제 그녀의 전쟁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생존 게임이 되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지원은 도진이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민석이 내 뒷조사를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내 사람을 건드리는 건 용납 못해. 당장 경호팀 인력 2배로 늘려서 한지원 주변에 배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해. 그녀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원은 현관 기둥 뒤에 숨어 숨을 죽였다. 도진은 그녀를 보호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감시하려는 것일까? 경호팀이 붙는다면 산부인과 진료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뱃속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날 저녁 도진은 지원에게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결혼 발표를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말했다. 내일 기자들이 짓대진 질문을 할 수도 있어. 특히 이세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생각이지? 지원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바로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다. 당분간은 서로의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요. 도진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복부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 떠난 것을 지원은 놓치지 않았다. 좋아. 하지만 너무 단호하게 부정하지는 마. 주주들은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원하니까. 적당히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아. 그의 말은 의미심장했다. 지원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이 위험한 줄타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계약 결혼이 진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짓말의 대가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검은색 리무진이 성북동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올라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서울의 화려한 야경 대신 높고 견고한 담벼락들이 줄지어 선 폐쇄적인 부촌의 모습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지원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맞잡았다. 손바닥에 배어나는 식은땀이 그녀의 긴장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곳은 강도진의 본가이자 화인그룹을 지배하는 강 회장이 머무는 요새였다. 도진은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긴장 풀어. 맹수들은 상대가 겁을 먹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채니까.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당신은 먹잇감이 되는 거야. 지원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위기관리 팀장한 지원이 아니었다. 강도진의 약혼녀이자 화인그룹의 안주인이 될 여자였다. 알겠습니다. 제 역할은 충실히 해낼 테니 걱정 마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도진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차가 멈추고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현관에 들어서자 집사들과 고용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고개를 숙였다. 웅장한 샹들리에가 로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하기보다는 차갑고 압도적이었다. 마치 이 집안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했다. 거실 소파에는 강 회장과 그의 후처인 신미희 여사가 앉아 있었다. 강 회장의 눈빛은 나이가 무색할 만큼 형형했고 신 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오셨어요? 우리 도진이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처음이라 많이 놀랐답니다. 신 여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가시가 돋쳐 있었다. 지원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원입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그녀의 가치를 평가하는 듯했다. 소문대로 당차 보이기는 하군. 앉아라. 강 회장의 짧은 한마디에 비로소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저녁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다.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신 여사는 와인잔을 돌리며 지원에게 말을 걸었다. 듣자 하니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버님 빚 갚느라 고생이 많았다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분이 우리 집안의 법도를 잘 따를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기선제압이었다. 지원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유지했다. 어려운 환경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제가 화인그룹과 강 대표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이유입니다. 환경 탓을 하며 안주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의 대답에 신 여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지원이 수치스러워하거나 위축될 것이라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말 한마디도 지지 않는군. 도진이 너 꽤 재미있는 아가씨를 골랐어. 강 회장의 반응에 신 여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민석 전무가 들어왔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 새 식구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선물을 준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는 도진의 맞은편에 털썩 주저앉으며 지원을 빤히 쳐다보았다. 도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민석은 도진의 반응을 즐기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재수 씨, 반가워요. 내가 최민석입니다. 도진이 형이랑은 배다른 형제죠. 뭐, 이 바닥에서 그런 건 흔한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의 말투는 경박하고 무례했다. 민석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 축하 선물입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려면 건강검진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세를 생각하면 유전적인 결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제가 아는 아주 용한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건강검진이라는 단어에 지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복부를 감싸 쥐려다 멈췄다. 만약 그가 지정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면 임신 사실은 즉시 발각될 것이다.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했다. 그녀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도진은 지원의 미세한 동요를 감지했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여자의 건강은 내가 알아서 챙겨. 형이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 선물 도로 가져가. 내 식탁에 쓰레기를 올려놓는 건 불쾌하니까. 민석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아니면 혹시 숨겨야 할 병이라도 있는 건가? 요즘 젊은 여자들 겉만 멀쩡하지 속은 토사 터진 경우가 많더라고. 산부인과 기록이라도 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그의 말은 농담을 가장한
명백한 협박이었다. 지원은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저는 입사 때부터 매년 회사 지정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받아왔고 모든 기록은 인사팀에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공격적으로 덧붙였다. 오히려 전무님 안색이 더 안 좋아 보이시네요. 과도한 음주와 스트레스는 간 기능을 저하하죠. 주주들이 전무님의 건강 리스크를 알게 되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됩니다. 제 건강보다는 본인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게 그룹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감히 화인그룹의 장남에게 훈수를 두는 여자는 없었다. 강 회장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맞아. 민석이 내놈 얼굴이 썩어 있긴 하지. 재수 씨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놈이 남 걱정은. 민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그는 지원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지만 아버지 앞이라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술잔만 들이켰. 도지는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원의 대처는 완벽했다. 그녀는 단순히 방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 역공을 펼쳤다. 식사가 끝나고 다과 자리로 옮겼을 때 민석이 슬쩍 지원의 옆으로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춘 그는 뱀처럼 속삭였다. 말재주가 꽤 좋네. 하지만 언제까지 그 입이 살아있을지 궁금하군. 내가 들은 정보통에 의하면 최근에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산부인과를 다녀왔다지. 거기서 뭘 했을까? 낙태? 아니면 성병치료? 지원은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구체적인 진료 내용까지는 몰라도 그녀가 산부인과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심하고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녀는 표정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여성질환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전무님은 여성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너무 무지하시군요. 그런 식의 뒷조사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민석은 비릿하게 웃으며 멀어졌다. 두고 보자고. 그 뱃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비어있는지 곧 밝혀질 테니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현기증을 느꼈다. 이 집안은 말 그대로 호랑이 굴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지는 말이 없었다.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며 가라앉지 않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석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진이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몰랐다. 먼저 고백해야 할까? 아니, 그랬다간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SJ 컴퍼니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아까 잘했어. 도진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민석이가 그렇게 한 방 먹은 표정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군. 당신을 선택한 건 내 인생 최고의 투자였던 것 같아. 그의 칭찬은 진심이었다. 그는 오늘 지원에게서 단순한 파트너 이상의 가능성을 보았다. 그녀는 전장이 어디든 살아남을 수 있는 전사였다. 하지만 당신, 아까 건강검진 이야기 나왔을 때 도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긴장했지? 단순히 불쾌해서였나? 아니면 진짜로 숨기는 게 있어서인가? 그의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내면을 파고들었다. 지원은 침을 삼켰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그녀는 최대한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제 사적인 의료 기록이 누군가의 가십거리로 오르내리는 게 불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전무님의 의도가 너무 불순해서 방어 본능이 나왔던 거고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약을 위반할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도지는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민석이는 끈질긴 놈이야. 한 번 문 먹잇감은 절대 놓지 않지. 앞으로 더 심한 공격이 들어올 거야.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 그래야 내가 당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지원의 가슴에 묘한 파동을 일으켰다. 비즈니스 관계일 뿐인데 왜 그의 말에서 안도감이 느껴지는 걸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야, 아빠가 우리를 지켜줄까? 아니면 그날 밤 지원은 악몽을 꾸었다. 캄캄한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민석이 그녀를 밀어 떨어뜨리려는 꿈이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을 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도진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잠옷 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침입했나?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악몽을 꿨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그녀는 식은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총을 내렸다. 그는 침대맡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내가 모든 보안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해놨어.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와. 그는 망설이다가 지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다. 그의 손길은 의외로 따뜻했다. 차갑고 냉철한 CEO 강도진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 낯설었다. 지원은 그의 손길에 의지하며 천천히 호흡을 골랐다. 고맙습니다. 도진 씨. 처음으로 그를 직함이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도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었다. 이제야 좀 부부 같네. 자, 다시 자. 내가 밖에서 지킬 테니까. 그는 불을 끄고 조용히 방을 나갔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거실 불빛이 마치 등대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지원에게 도진이 서류 한 장을 건넸다. 혼인신고서였다. 증인란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다. 오늘 제출할 거야.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는 하나야. 민석이가 더 이상 당신 신분을 문제 삼지 못하게 찻길을 박는 거지. 지원은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한지원. 세 글자를 적는 순간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다. 이제 그녀는 강도진의 아내이자 화인그룹의 일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가 자라고 있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비서가 달려와 보고했다. 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민석 전무 쪽에서 우리 팀 직원들 뒷조사를 하고 다닌답니다. 특히 팀장님의 병가 기록이나 개인적인 스케줄을 캐묻고 다닌다고. 지원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민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젯밤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더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지원은 책상을 내리쳤다. 전쟁이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보안팀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내 사무실 도청장치 확인부터 다시 하라고 지시하세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파일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가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사진이 강도진 책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밤 10시 폐공장으로 혼자 와. 안 오면 이 사진은 내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할 거야. 지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 민석은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녀를 떠보려는 미끼를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 미끼는 너무나 치명적이었다. 그녀가 혼자 간다면 함정에 빠질 것이고 가지 않는다면 사진이 공개되어 의심을 살 것이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도진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할 것인가? 도진의 얼굴과 뱃속의 아이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위기관리 전문가였다. 이 정도 협박에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지원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메시지를 삭제했다. 그리고 서랍에서 소형 녹음기와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혼자 갈 것이다. 하지만 그냥 당하러 가는 것은 아니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다. 그녀는 오늘 밤 민석의 약점을 잡아 그의 목을 조를 준비를 마쳤다. 폐공장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녹슨 철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한지원은 하이힐 굽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전형적인 해결사 차림새였다. 혼자 왔군. 깡이 좋아. 남자가 비릿하게 웃으며 손에 든 사진을 흔들었다. 이게 내일 아침 신문에 실리면 내 그 잘난 신데렐라 꿈도 끝장이야. 강도진이 알면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지원은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공포심보다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는 척하며 호신용 스프레이의 안전핀을 몰래 풀었다.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겨우 이거예요? 산부인과 앞에서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 지원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가 멈칫했다. 이봐,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상황 파악은 그쪽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원이 말을 끊었다. 내가 여기까지 혼자 올 만큼 무모해 보이나요? 지금 내 휴대폰은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 중이고 대화 내용은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있어요. 당신이 내 몸에 손대거나 협박하는 순간 이 파일은 강도진 대표와 경찰서로 동시에 전송됩니다. 그것은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었다.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실시간 전송 기술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상대방을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남자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최민석 전무한테 가서 전해요. 이런 유치한 짓으로 날 흔들 생각 말라고.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사생활을 건드리면 그때는 내가 가진 패를 까겠다고.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다. 등 뒤에서 남자의 욕설이 들렸지만 쫓아오지는 못했다. 공장 밖으로 나온 지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위험한 짓을 했지. 하지만 널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화인건설이 시공 중이던 대형 쇼핑몰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다. 사상자가 발생하고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TV를 채웠다. 강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라고? 안전진단 A등급을 받은 현장이 무너져?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장 현장 봉쇄하고 기자들 접근 막아. 그가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최민석의 짓이 분명했다. 도진을 무능한 경영자로 낙인 찍기 위해 무고한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은 것이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행위였다. 제가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지원이 나섰다. 지금 언론 통제가 안 되면 그룹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제가 가서 기자들을 상대하고 여론을 진정시키겠습니다. 대표님은 구조 상황과 피해자 보상 대책에 집중해 주십시오. 도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금 지원보다 더 유능한 위기관리 전문가는 없었다. 조심해. 현장은 아직 위험해. 그리고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탁하지. 공사 현장은 아비규환이었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 구조대원들의 고함, 그리고 울부짖는 피해자 가족들이 뒤섞여 지옥도를 방불케 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지원은 안전모를 쓰고 마이크를 든 기자들 앞에 섰다. 현재 화인건설은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투명하게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흥분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논리 정연하게 답변하며 현장의 혼란을 정리해 나갔다.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도지는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정말로 난세에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위험해, 피해. 누군가의 비명과 함께 굉음이 들렸다. 사고 여파로 약해져 있던 대형 비계, 임시 가설물과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지원이 서 있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수톤의 철골 구조물이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려는 찰나였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낚아채며 바닥으로 뒹굴었다.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눈을 떴을 때 지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강도진의 얼굴이었다. 그가 온몸으로 그녀를 감싸 안아 철골 파편들을 대신 맞은 것이었다. 그의 등 위로 떨어진 잔해들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대표님, 지원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몸을 살폈다. 도진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고급 슈트는 찢어지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그녀를 먼저 살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도진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남자의 모습에 심장이 요동쳤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표님 피가. 지원이 손수건을 꺼내 그의 이마를 지혈하려 했다. 그때 긴장이 풀리면서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다. 자욱한 먼지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그녀의 예민해진 후각을 자극했다. 욱 지원은 참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으며 헛구역질했다.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몸이 휘청거렸다. 도진이 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한지원,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지원은 손사래를 치며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단순한 놀람이나 충격으로 인한 반응이 아니었다. 도진은 지원의 창백한 얼굴과 식은땀, 그리고 헛구역질을 지켜보며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보였던 소화불량, 웨딩숍에서의 컨디션 난조, 술과 약을 거부하던 모습, 그리고 민석이 언급했던 산부인과 당신, 도진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의 시선이 지원의 얼굴에서 그녀가 본능적으로 감싸 쥐고 있는 복부로 이동했다. 설마 그 순간 구급대원들이 달려왔다. 비키세요. 환자 이송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원을 구했다. 도진은 의심을 입 밖으로 꺼내는 대신 그녀를 번쩍 안아들어 구급차 침대에 눕혔다. 병원으로 갑니다. 저도 같이 타겠습니다. 도진은 구급대원에게 말하고는 지원의 손을 꽉 잡았. 그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이제 걱정을 넘어선 서늘한 의혹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지원은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도진은 간단한 드레싱만 받고 그녀의 침대 옆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잠든 지원을 내려다보았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다행히 큰 외상은 없습니다만 스트레스와 탈수 증세가 심합니다. 도진은 의사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낮게 물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임신이라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다. 아, 알고 계셨군요. 네. 현재 임신 7주 차입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무사하지만 초기라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하마터면 유산할 뻔했습니다. 의사의 확인 사살에 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7주. 시기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그날 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 그리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계약 결혼을 진행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환희가 뒤섞여 가슴을 강타했다. 도지는 잠든 지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내 아이의 엄마. 그 사실이 모든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감히 날 속이려 들다니 대담하군, 한지원. 그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생각은 마. 이 아이는 내 것이고 당신도 내 것이니까. 한편 최민석은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술잔을 집어 던졌다. 강도진이 부상을 입어가며 직원을 구했다는 미담이 퍼지면서 여론이 반전되고 있었다. 빌어먹을 쇼를 하고 있네. 운도 좋은 새끼. 그의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했다. 전무님,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도진 대표와 한지원 팀장이 같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응급실 관계자 말로는 한 팀장이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민석의 눈이 번쩍 뜨였다. 임신?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7주? 크크크.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이거야말로 대박이군. 혼전 임신의 시기를 보니 원나잇 스탠드. 강 회장님이 알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겠어.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 터뜨릴까요? 비서가 물었다. 아니, 민석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아껴둬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강도진의 숨통을 끊을 히든카드로 써야 해. 주주총회 날 그 여자가 배를 움켜쥐고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병실에서 눈을 뜬 지원은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깜빡였다. 흐릿한 시야가 돌아오자 침대 옆 소파에 앉아있는 도진이 보였다. 그는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팔짱을 끼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깨어났나? 도진의 목소리는 지나칠 정도로 차분했다. 지원은 몸을 일으키려다 복부의 통증을 느끼고 신음했다. 아, 움직이지 마. 의사가 절대 안정이라고 했어. 도진이 일어나 그녀의 베개를 고쳐주었다. 그의 태도는 부드러웠지만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대표님, 상처는 괜찮으십니까? 저 때문에. 지원이 죄책감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을 들어보였다. 의사가 차트에 끼워둔 것이었다. 지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설명해봐. 도진이 사진을 그녀의 무릎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계약 위반에 대해, 그리고 내 아이를 숨긴 것에 대해.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몰랐고 안 뒤에는 계약이 파기될까봐 두려웠습니다. SJ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 몰래 지우기라도 하려고 했나? 도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닙니다. 지원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낳으려고 했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지킬 힘이 생길 때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제 아이. 도진이 코웃음을 쳤다. 착각하지 마. 그 아이는 내 핏줄이야. 화인 그룹의 후계자라고. 그는 침대에 두 손을 짚고 지원을 가두듯 몸을 숙였다. 이제 계약 내용은 수정되어야겠어. 2년 뒤 이혼? 없던 일로 해. 당신은 이 아이를 낳고 평생 내 옆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할 거야. 그것은 종신형 선고와도 같았지만 동시에 지원에게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도진의 눈동자 속에서 타오르는 집착과 소유욕을 보며 지원은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계약 결혼은 끝났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도진은 병실을 완벽한 요새로 만들었다. 문 밖에는 건장한 경호원 4명이
24시간 교대로 보초를 섰고 의료진조차 그의 허가 없이는 출입할 수 없었다. 한지원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진 감금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할 수 없었다.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모든 상황의 원인 제공자였으니까. 도진이 깎은 사과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민석이 움직였어. 자네 주치의를 매수하려고 시도했다더군. 다행히 내가 미리 손을 써둬서 가짜 진료 기록이 넘어갔을 거야. 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가져간 기록에는 임신 주수가 조작되어 있을 거야. 우리 만남 이전으로. 민석은 그걸 보고 쾌재를 부르겠지.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나를 속여 결혼했다고 확신할 테니까. 도진은 비릿하게 웃었다. 적을 가장 깊은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은 그가 이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원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대표님,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만약 전무님이 그 자료를 언론에 먼저 터뜨리면 도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절대 못해. 그는 주주총회 당일에 터뜨려서 나를 한 방에 보내버리고 싶어 하니까. 그때까지는 쥐죽은 듯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최민석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급하고 더 비열했다. 그날 오후 도진이 잠시 회사로 복귀한 사이 병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SJ 컴퍼니의 박 대표였다. 지원아, 살려다오. 그놈들이 장부를 조작해서. 으악, 비명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지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민석이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박 대표를 인질로 잡은 것이었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알릴까 고민했지만 그랬다간 박 대표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민석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혼자 와. 경호원 달고 오면 늙은이 목숨은 없어. 지원은 환자복 위에 코트를 걸치고 몰래 비상구를 통해 병원을 빠져나갔다. 주차장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거구의 사내들이 그녀를 거칠게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차는 곧바로 출발하여 도심을 벗어났다. 지원은 눈을 가리개로 가려진 채 어디론가 끌려갔다. 차가 멈춘 곳은 인적 드문 폐창고였다. 안대를 벗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묶여있는 박 대표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민석이 야구 방망이를 든 채 서 있었다. 그는 지원을 보자마자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서와 재수씨. 아니, 사기꾼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나? 민석이 다가와 지원의 턱을 거칠게 잡았다. 감히 내 동생 놈씨도 아닌 잡종을 베고 그 집안에 들어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됐는지 알아? 그의 눈은 증오로 번들거렸다. 지원은 고개를 돌려 그의 손을 뿌리쳤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아이는 강도진 대표의 아이가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어디서 거짓말이야. 내가 입수한 진료 기록엔 10주라고 적혀 있던데? 도진이랑 만난 지는 2달도 안 됐잖아. 민석이 고함을 질렀다. 도진이 흘린 가짜 정보에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것이었다. 민석은 미리 작성된 진술서를 들이밀었다. 여기에 서명해. 아이는 강도진의 핏줄이 아니며 돈을 목적으로 사기 결혼을 했다고. 그리고 주주총회장에서 직접 낭독해. 그러면 너랑 저 늙은이는 살려주지. 안 그러면. 민석은 방망이로 박 대표의 의자를 내리쳤다. 박 대표가 공포에 질려 신음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명하는 순간 그녀와 도진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끝장이다. 하지만 거부하면 박 대표가 죽는다. 그녀는 시간을 벌어야 했다. 펜을 주세요. 손이 떨려서 잠시만요.
그녀는 짐짓 공포에 질린 척하며 민석에게 다가갔다. 민석이 방심하고 펜을 건네는 순간 지원은 있는 힘껏 펜으로 민석의 손등을 찍어버렸다. 으악! 민석이 비명을 지르며 펜을 놓쳤다. 그 틈을 타 지원은 옆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민석의 배를 가격했다. 민석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인연 잡아. 죽여버려. 민석이 고통 속에서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거구의 사내들이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주위를 살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사내의 주먹이 그녀의 얼굴로 날아오려는 순간 창고의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 나갔다. 검은색 세단이 창고 안으로 돌진해 들어와 사내들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강도진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걸어왔다. 그의 뒤로 무장한 경호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강도진. 민석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도진은 대답 대신 민석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주먹을 날렸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석의 고개가 꺾였다. 도진은 쓰러진 민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가격했다. 내 아내와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도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낮고 차가웠다. 그는 민석을 쓰레기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민석의 부하들은 이미 도진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도진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지원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그는 떨고 있는 지원을 품에 안았다.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섞인 그의 품에서 지원은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대표님, 박 대표님이. 지원이 울먹이며 가리켰다. 도진은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경호원들이 박 대표의 밧줄을 풀고 그를 부축해 나갔다. 도진은 다시 한번 바닥에 널브러진 민석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형, 오늘은 운이 좋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보는 앞이라 더 심한 꼴은 안 보이려고 하거든. 도진이 민석의 귓가에 속삭였다. 주주총회 날 기대해. 네가 준비한 그 쇼. 내가 완벽한 피날레로 장식해 줄 테니까. 도진은 지원을 안아들고 차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챙겨온 담요로 그녀를 감싸주었다. 그의 손에는 긁힌 상처와 피가 묻어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아프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진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당신이 무사하면 됐어.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의 시선이 지원의 복부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소유욕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지원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오늘 그녀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 하나는 최민석이 물불 가리지 않는 미친 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강도진이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남자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괴물의 보호 아래 있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진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민석이 가지고 있는 가짜 진료 기록, 원본과 바꿔치기 하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해. 그가 그 종이 쪼가리를 믿고 지옥 끝까지 달려가게 놔두라고. 그는 전화를 끊고 지원을 바라보았다. 내일이 주주총회야. 준비됐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네, 그가 무덤을 파는 걸 도와줘야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어둠 속을 달렸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거짓과 진실,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화인그룹 본사 대강당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죽이며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오늘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는 표면적으로는 신임이사 선임을 위한 자리였지만 실상은 차기 회장직을 둘러싼 강도진과 최민석의 마지막 전쟁터였다. 한지원은 대기실 모니터를 통해 강당 내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배를 감싸 쥔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 서 있던 도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떨지 마.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야. 저들이 당신을 공격하겠지만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거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설계해 두었다. 준비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와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서는 여전사였다. 두 사람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단상에 오른 최민석 전무는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이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지원의 진료 기록과 날짜가 조작된 임신 진단서가 떠올랐다. 여기 계신 강도진 대표의 약혼녀 한지원 씨는 현재 임신 중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임신 주수는 두 사람의 교제 기간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객석에서 탄식과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저게 사실입니까? 그럼 강 대표가 뻐꾸기 둥지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가? 도덕성의 치명타네. 기자들은 맹수처럼 키보드를 두드려댔다. 민석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결혼입니다. 타인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화인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일이 묵인된다면 우리 그룹의 대외 신인도는 바닥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강도진 대표의 해임을 건의합니다. 모든 시선이 도진과 지원에게 쏠렸다. 멸시, 조롱, 실망이 뒤섞인 눈빛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다. 하지만 도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민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 전무,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소설가로 데뷔하셔도 되겠군요. 도진의 차분한 음성에 장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팩트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군요.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도진이 손짓하자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그곳에는 국과수 인증 마크가 찍힌 친자 확인 결과지와 혼인신고서, 그리고 정확한 날짜가 기재된 진짜 진료 기록이 나타났다. 친자 확률 99.99%. 그 숫자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보시다시피 뱃속의 아이는 제 친자식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도진이 선언했다. 임신 주수가 안 맞는다고요? 당연하죠. 최 전무가 불법으로 입수한 자료는 당신이 심어둔 스파이가 조작한 가짜니까요.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도진은 품에서 진짜 진단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제 아내와 저는 사고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화인그룹의 정통성을 이을 4대 독자입니다. 반전이었다. 스캔들은 순식간에 로맨틱한 러브스토리이자 그룹의 경사로 뒤바뀌었다. 축하합니다, 강 대표. 후계자가 생겼다니 다행이군요. 주주들의 분위기가 급반전되며 박수가 터져나왔다.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돼. 그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마이크는 이미 꺼진 상태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고립된 섬처럼 초라해 보였다. 이제 지원의 차례였다. 그녀는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다. 최민석 전무님, 도덕성을 운운하셨죠. 그렇다면 본인의 도덕성은 안녕하십니까? 지원은 준비해둔 USB를 진행 요원에게 넘겼다. 스크린에는 며칠 전 공사장 붕괴 사고의 현장 CCTV 영상과 사고를 사주한 민석의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다.
강도진이 맡은 구역이야. 무조건 무너뜨려. 사람 몇 명 다치는 건 상관없어. 민석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다. 경악스러운 내용에 장내는 충격에 빠졌다. 주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살인 교사나 다름없는 중범죄였다. 뿐만 아닙니다. 지원은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화면에는 어젯밤 폐공장에서 박 대표를 인질로 잡고 지원을 협박하던 민석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제 아이와 저를 해치려 하고 힘없는 하청업체 대표를 납치해 폭행했습니다. 이것이 화인그룹 전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영상 속 민석의 잔인한 모습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다. 최민석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저건 함정이야. 내가 아니야. 그는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늦었다. 강당문이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석 씨 살인 미수 및 특수협박,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민석은 강 회장이 앉아있는 VIP석을 향해 울부짖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외면했다. 그는 무능하고 비열한 패배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냉혹한 지배자였다. 민석이 끌려나가고 소란이 가라앉자 도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 내의 암적인 존재는 제거되었습니다. 저 강도진은 제 아내 한지원, 그리고 태어날 아이와 함께 화인그룹을 더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도진은 지원을 자신의 곁으로 끌어당겼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것은 승리의 눈빛 교환이자 전우회를 넘어선 깊은 신뢰의 확인이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불려간 두 사람.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등 돌리고 서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잘했다.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다. 네가 이겼다, 도진아. 그리고 강 회장이 뒤를 돌아 지원을 바라보았다. 세아가 몸조리 잘해라. 내 손주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지원을 며느리로 그리고 차기 안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 회장실을 나온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도진은 긴장이 풀린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리고 지원을 벽으로 몰아세웠다. 대표님? 지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진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아까 단상에서 했던 말 기억해? 도진이 낮게 속삭였다.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말. 그거 대본에 없던 내용이었는데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나는 진심이었어. 도진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것이 아니었다. 한지원, 당신을 내 여자로, 내 아이의 엄마로 받아들이겠다는 말, 진심이었다고. 그의 고백에 지원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거짓으로 포장된 결혼. 하지만 생과 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저를 지켜주었듯이 저도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지킬 겁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다. 로비에는 직원들이 도열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사모님. 그들은 이제 단순한 CEO와 비서 출신 아내가 아니었다. 그들은 화인 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황제와 황후였다. 도진은 지원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그들의 앞길을 막을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최민석은 벽을 긁으며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강도진, 한지원, 죽여버릴 거야. 내 모든 걸 뺏어간 너희들을 절대 용서 못해. 그는 아직 숨겨둔 마지막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해외 계좌에 은닉해둔 비자금, 그리고 도진의 과거와 관련된 치명적인 비밀. 뱀은 머리가 잘려도 독을 품고 있는 법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침실. 도진은 잠든 지원의 배에 귀를 대고 있었다.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려왔다. 콩닥, 콩닥.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리였다. 미안하다, 아가.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봐서. 도진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는 평생 사랑이라는 감정을 모르고 살아왔다.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하며 형제들과 싸워야 했던 삭막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다. 지원이 잠결에 뒤척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도진은 그녀의 손에 깍지를 끼며 다짐했다. 이 행복을 깨뜨리려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설령 그것이 지옥에서 돌아온 악마라 할지라도.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밝은 햇살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는 도진이 없었지만 베개 옆에 놓인 메모가 그녀를 반겼다. 일어나면 밥 챙겨 먹어. 입덧에 좋은 음식으로 준비해뒀어. 사랑해, 사랑해. 그 짧은 세 글자가 지원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다. 그녀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계약서는 이제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그들의 결혼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아침 식사 도중 뉴스가 속보를 전했다. 최민석 전 화인그룹 전무, 구치소 이송 중, 탈주, 교도관 매수, 정황 포착. 지원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다. TV 화면에는 수배 전단이 나오고 있었다. 최민석이 사라졌다. 그것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뉴스 봤어? 당장 짐 싸. 안전 가옥으로 이동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했다. 도진 씨, 괜찮아요? 지원이 물었다. 나는 괜찮아. 놈이 노리는 건 당신과 아이야. 내가 갈 때까지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지원은 전화를 끊고 배를 감싸 안았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도망만 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가, 아빠가 오실 거야. 그리고 엄마도 강해질 거야. 우리 가족은 우리가 지켜야 해. 지원은 눈을 빛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석이 마지막 발악을 한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끊어내야 했다. 그녀는 위기관리 전문가 한지원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엄마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강도진의 검은색 세단은 빗줄기를 뚫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위치한 별장을 향해 달렸다. 이곳은 화인그룹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도진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내가 직접 설계했어. 민석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여기는 못 찾아. 도진은 조수석에 앉아 불안에 떨고 있는 지원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경계심으로 번득이고 있었다. 지원은 배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녀의 직감은 불길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다. 탈옥한 최민석은 지금 상처 입은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별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짐을 풀고 창문의 방탄 셔터를 내렸다. 벽난로에 불을 피우자 차가웠던 실내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도진은 따뜻한 우유를 데워 지원에게 건넸다.
마시고 좀 자. 내가 불침번을 설 테니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더 무서워요. 지원은 도진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정적을 만들어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새벽 3시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다. 쾅! 별장의 정문이 폭발음과 함께 날아갔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지원을 소파 뒤로 밀어 숨기고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여기 꼼짝 말고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도진 씨. 지원이 그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풀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연기가 자욱한 현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최민석과 그가 고용한 용병들이었다. 강도진, 나와. 숨바꼭질은 끝났다. 민석의 광기 어린 목소리가 별장을 울렸다. 그는 한 손에 엽총을 들고 비틀거리며 걸어 들어왔다. 죄수복 대신 훔쳐 입은 듯한 낡은 점퍼는 비에 젖어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도진은 기둥 뒤에 숨어 호흡을 골랐다. 놈들은 대략 5명. 정면 승부는 불리했다. 그는 바닥에 있는 꽃병을 집어 반대편 구석으로 던졌다. 쨍그랑 소리에 용병들의 시선이 쏠리는 순간 도진은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정확한 사격으로 용병 2명이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저쪽이다. 잡아.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총격전이 벌어지며 집안의 집기들이 산산조각 났다. 도진은 민첩하게 몸을 피하며 응사했지만 탄알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소파 뒤에 숨어있던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비상 버튼을 눌렀다. 경찰에 자동 신고가 가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곳 산속까지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거기 숨어 있었군, 재수씨. 어느새 우회한 용병 하나가 지원을 발견하고 총구를 겨누었다. 지원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얼어붙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나이프가 용병의 손목에 꽂혔다. 으악! 용병이 총을 떨어뜨리자 도진이 달려들며 그를 제압했다. 하지만 그 틈을 타 최민석이 나타났다. 그는 도진의 뒤통수를 엽총 개머리판으로 가격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진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도진씨. 지원이 비명을 질렀다. 민석은 쓰러진 도진을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다. 천하의 강도진이 여자 하나 지키겠다고 이렇게 망가지나? 꼴 좋군. 아주 눈물겨워. 민석은 총구를 지원에게 돌렸다. 자, 이제 내 차례야. 내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씨앗이랑 같이 지옥으로 보내주지. 그는 천천히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지원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 순간 피투성이가 된 도진이 민석의 발목을 잡았다. 안 돼. 그는 온 힘을 다해 민석을 넘어뜨렸다. 탕! 총알이 천장을 뚫고 나갔다. 두 남자는 바닥에서 뒤엉켜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다. 민석은 미친 듯이 도진의 목을 졸랐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다 내 거야. 도진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지만 민석의 눈을 찌를 듯이 노려보며 버텼다. 그는 여기서 죽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지원은 벽난로 옆에 있던 무쇠 부직갱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그녀는 있는 힘껏 민석의 등을 내리쳤다. 내 남편한테서 떨어져. 크악! 민석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도진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도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석의 명치를 가격한 뒤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다. 우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으아악! 민석이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엽총을 멀리 차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원을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지원은 도진의 피 묻은 얼굴을 닦아주며 울음을 터뜨렸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무모해요? 죽는 줄 알았잖아요.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다. 도진은 그녀를 단단히 받쳐주며 이마에 키스했다. 약속했잖아. 지켜주겠다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이 빗줄기 사이로 번쩍였다. 특공대가 별장 안으로 진입하여 쓰러진 용병들과 고통에 신음하는 최민석을 체포했다. 민석은 끌려나가면서도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진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끝났어. 도진이 지원의 귀에 속삭였다. 이제 정말로 끝났어.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지원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폭우가 잦아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긴 악몽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다. 6개월 후 화인그룹이 운영하는 최고급 산후조리원 VIP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통해 들어와 평화로운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침대에는 한지원이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고, 우리 손주. 눈은 아비 닮고 코는 어미 닮아서 아주 인물이 훤하네. 강 회장이 아기를 내려다보며 껄껄 웃었다. 평소의 엄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영락없는 손주 바보 할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옆에 있는 신미희 여사도 흐뭇한 표정으로 아기의 손을 만지작거렸다. 이름은 정했느냐? 강 회장이 물었다. 도진이 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네, 강태양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라는 뜻으로요. 태양이라, 강태양. 좋구나. 아주 크고 밝은 이름이야. 강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원에게 다가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건 출산 선물이다. 계열사 지분 일부와 제주도 별장 등기 권리증이야.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내 손주의 어미로서 받아두거라. 지원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버님, 너무 과분합니다. 강 회장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쓰러져가는 우리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도진이를 사람답게 만든 공이 크다. 거절하지 마라. 시부모님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도진은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 지원의 옆에 앉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1년 전 그들이 처음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이거 기억나? 도진이 물었다. 지원은 피식 웃었다. 그럼요. 제 인생에서 가장 황당하고 위험했던 도박이었으니까요. 도진은 계약서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리고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지원 씨. 도진은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깊었다. 계약 조건 5조, 사랑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을 제안합니다. 평생 유효하고 해지 불가능하며 오직 사랑과 신뢰만을 담보로 하는 계약. 지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위약금은요? 만약 한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요? 도진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미소 지었다. 위약금은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영혼, 내 전부를 걸게. 그러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 지원은 그를 끌어당겨 입을 맞췄다. 접수했어요, 강도진 대표님. 아니, 여보, 이 계약 영원히 갱신할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껴안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그들이 낯선 호텔 방에서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았던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 풍경은 이제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살아갈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아기 침대에서 태양이가 꼼지락거리며
옹알이를 했다. 도진과 지호는 동시에 아기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병실을 채웠다. CEO의 침대에서 시작된 낯선 인연, 차가운 계약과 위험한 음모들.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한 끝에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계약 결혼은 끝났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진실한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날들이 비록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그들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한 그 어떤 어둠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을 테니까.